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톱스타 시문화는 연예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화려하지만 헛헛하고 다 가졌으나 한없이 부족했던 삶. 오늘의 주인공 김준수 역시 한때는 조용필과 나훈아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지만 그저 빚 좋은 개살구였는지 노예 계약을 파기한 후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100배나 더 벌었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불리며 지상파에는 10년이 넘도록 나오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상파 음악 방송에 나와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 김준수의 진짜 인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는 1986년 이란성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얼마나 가난했냐면 집이 너무 작아서 어디에서 자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집안에 없어서 뒷마당에 대나무로 만든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나 욕조도 없어서 한겨울에도 찬물로 씻거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마저도 나중에는 없어져서 어린 그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하루는 여인숙, 하루는 모텔 같은 곳에서 지내며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준수야,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한 뒤 두 아들을 할머니 댁에 맡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문 닫히는 소리가 탁 들리자 어린 김준수는 형과 함께 맨발로 뛰어가 엄마를 찾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고백에 따르면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견뎌냈는지, 너무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생활을 해서 그런지 당시 거의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된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부모님이 몇 년간 고생 끝에 마침내 내 식구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도 화장실이 없는 집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편 음악에 관심이 많아 6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대로 활동했던 그는 이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며 노래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SM에서 주최한 오디션에서 1,500명 이상의 경쟁자들 중 1등을 차지하며 마침내 동방신기라는 그룹으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가 속한 그룹 동방신기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인기는 조용필과 나훈아의 전성기만큼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던 그가 돌연팀을 탈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그가 속한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기간은 13년으로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적인 연장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 아니 평생 계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수익 배분 문제였습니다. 당시 계약금도 없었고 활동 기간 동안 수백억 원을 벌어들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인기를 얻었으나 음반 판매량에 따른 수익이 멤버 한 명당 0.4%에서 1%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기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김준수를 포함해 3명의 멤버가 법정 분쟁 끝에 팀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SM 입장에서는 이들이 괘씸했는지 여러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 김준수와 나머지 멤버들이 절대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특히 젊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가요 프로그램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나마 대형 연예 기획사의 입김이 약한 보도국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준수가 팀을 떠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방송국은 2015년 교육방송인 EBS의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공정위에서는 거대 기획사인 SM이 이들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이때 한 국회의원은 방송사가 이유 없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지 못하는 일명 JYJ법까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수가 고백하길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새 멤버의 의지로 팀을 떠난 건 맞지만 내가 나가서 따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계속 가수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면 팀을 나오는 대신 그냥 남아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려서 최정상이었지만 계산을 대충 해보니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계약이 만료될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마치게 되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과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을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 활동을 못할 거라 예상하고 가수를 못해도 보컬 레슨이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팀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준수는 동방신기를 탈퇴한 후 방송 활동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혀 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소속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뮤지컬을 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콘서트와 팬미팅을 열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팀을 탈퇴한 후 단 1년 만에 수익이 1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한을 풀듯 사치스러운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씩 하는 자동차를 과감하게 구입하고 국내에 단 한 대뿐이라는 한정판 자동차도 사들이는 등 무려 40억 원가량을 자동차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돈 씀씀이는 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48억 원에 분양받았고 집안의 가구와 인테리어는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와 아랍에미리트의 대보호 만수르가 애용하는 제품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 방송을 통해 공개하면서 사람들은 노예 계약 때문에 팀을 나왔던 김준수가 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은 팀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써도 인간 김준수로서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흔들렸습니다. 연예인 신분임에도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고 한때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이 버젓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수 김준수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 비싼 물건들을 사며 나, 김준수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그에게 돈은 단순한 사치와 허영심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기 싫었던 몸부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돈을 미친 듯이 쓰는 김준수를 보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밥 굶는 사람도 있는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돈이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슬프고 처절한 일이었습니다. 김준수가 유난히 한정판을 선호했던 이유도 일반 사람들과 소유하는 과정이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이 한정판 자동차를 사기 위해 매장에 전화를 걸면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는 그 차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자동차 딜러는 무슨 소리세요? 일단 매장으로 오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수가 전화를 걸어 저 김준수입니다라고 하면 딜러는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언제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라며 곧바로 반갑게 응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물건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VIP 대우를 받으며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정판에 집착했습니다. 또한 그런 물건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방송가에는 종편 채널이 생기고 그럼에도 여전히 음악 방송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롭지 못한 처지였지만 SM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TV조선과 채널A 등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어렵지만 종편 채널에서만큼은 활발히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준수는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무력이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오은영 박사는 수많은 고난과 성장을 겪으면서 흔들렸던 정체성의 길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수가 찾은 정체성의 길은 바로 뮤지컬 가수로서 탄탄하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된 후로는 흔들렸던 정체성이 안정되면서 더 이상 값비싼 물건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수는 만약 데뷔 전으로 돌아가 연습생 김준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미 많은 걸 잃었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살아야만 했고 가수의 꿈을 이뤄야 한다는 목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모두 겪었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의 자신이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야 할 때와 되돌아볼 시기가 있고 각자의 전성기가 다르듯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보답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말 팬들 덕분입니다. 10년 동안 방송에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배우로서 기회를 얻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팬과 관객들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소속사도 만났고 그 감사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안정과 편안함입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고 특별한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큰 걱정 없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보다 더욱 편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욕심을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아직 도전과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데뷔 후 21년 동안 긴장감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